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이례적으로 조직 개편을 4월에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중점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춰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이번 개편은 학생 맞춤 통합 지원과 AI 융합 교육 기반 마련, 학교 현장 지원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됩니다. 우선 이런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을 하고 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해서 생활교육 그리고 또 교육의 수업에 전념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시교육청은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사업과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통합해 정책기획조정관에서 일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부서 개편도 진행됩니다. 초등교육과의 기초학력 인성교육팀이 신설되며 미래교육에 대비해 미래학교 공간혁신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교육과학정보원을 AI 융합교육원으로 개편합니다. 학교지원단은 교무학사와 교육활동 분야의 지원 확대를 위해 교원 업무 지원과를 신설하고 전문직 부서장을 임명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교육원은 4개 수련시설을 활용해 일거스 연계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직이 좀 활성화되고 또 저희가 올해는 일상을 배움으로 학교를 삶으로라는 주제로 지금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지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시의회 심의 등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4월에 진행됩니다.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7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본회의 심의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1일 조직 개편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중점으로 바뀌는 조직 개편.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김포시 의회가 지난 17일과 18일 상임위원회별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김포시 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7일 늘어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친환경적 자원재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김포시 자원화센터와 김포 레코파크 등 자원재생 관련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도안위 소속 의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악취 등 민원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김포 아트빌리지 미디어 아트센터에 방문해 디지털 미디어와 문화예술을 융합한 복합 문화시설을 점검했습니다. 행복위 위원들은 첨단 미디어 교육 공간을 체험하고 시설 운영 현황과 민원 사항을 청취한 뒤 김포시 문화예술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부천시가 사회적 환경 보건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녹색 제품 구매 이행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부천시는 올해 녹색 제품 구매 이행 목표액을 전년 대비 6% 오른 114억 4,800만 원으로 정하고 환경부 녹색 구매 정보 시스템에 공표했습니다. 지난해 녹색 제품 구매율 52.6%를 달성한 부천시는 경기도시군 종합평가에서 도내 3위로 3년 연속 S등급을 달성했습니다. 녹색 제품 구매 이행은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부평구가 올해부터 도심 속 녹지를 정원으로 가꾸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 주변 공원이나 유휴지를 정원으로 조성해 수목을 주민들이 직접 가꾸고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부평구는 밝혔습니다. 올해는 1단계로 구산 어린이공원, 청천동 배롱나루 쉼터 등 공원과 유휴지에 정원을 조성하고 오는 2027년까지 추가 대상지를 발굴합니다. 부천시가 최근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신규 사업 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지난해 부천시는 예산 1,300억 원을 들여 인권 친화도시 형성, 보호체계 강화, 발달 환경 조성 등 관련 사업 86개 가운데 83개를 정상 추진했습니다.
경인전철을 지하화하는 사업이 정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부산과 대전, 안산을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로 발표했습니다. 경인선은 이번 우선 추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3개 지역이 재원 조달과 사업 시행 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완료됐지만 경인선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인전철 인천역 온수역 구간에 대한 지하화 선도사업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구로역, 오류역 구간을 선도사업지로 선정하면서 3개 지자체가 엮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노선이 긴 경인전철과 서울 1호선의 경우 사업 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고 공사기간 동안의 철도 운영 방안까지 추가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철도 지하화 사업은 도심권을 가로지르는 지상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주거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에서 경인전철이 빠진 것과 관련해 인천시는 서울과 경기, 인천지자체 간 협의가 더 필요한 것일 뿐 12월 발표 예정인 국토부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경인전철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경인 경부선 등 장거리 노선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 사업 구간과 사업비에 대해 관련 지자체와 국토부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토부가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국토부 종합계획에 반영되면 사업 시행 시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가 인천 앞바다 3곳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시는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문경복 옹진군수와 이용조 한국중부발전사장, 조동암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공보사업인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주민수용성, 환경성 확보, 지역사회 개발 이익 공유 등을 기반으로 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21억 7,500만 원, 시비 8억 7천만 원, 한국중부발전 48억 원, 인천도시공사 2억 원을 합쳐 모두 80억 4,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내년 말까지 적합 입지로 발굴된 3개 해역에 대해 인허가 저촉 여부 조사와 지역 수용성 조사 확보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전 타당성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촉구했습니다. 김진경 의장은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여야 도의원들이 제안한 각종 협의체 등을 언급하며 위태로운 민생 앞에서 도의회 여야는 한 목소리로 여와 야, 경기도가 머리를 맞댈 소통과 협력의 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경기도로부터 돌아온 답은 일반 통행식 도정 운영의 속도감만 커진 불통의 벽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경기도 의회와의 협의는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도정은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 통합 교통 플랫폼 똑타가 누적 다운로드 100만 건을 넘었습니다. 똑타는 수요 응답형 버스, 택시, 공유 모빌리티, 대중교통 정보 등 6가지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똑타의 대표 서비스인 똑버스는 승객 호출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콜버스 형태의 맞춤형 대중교통입니다. 현재 경기도 16개 시군에서 226대가 운행 중입니다. 경기교통공사는 올해 최적 경로 탐색, 통합 결제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규모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명동 일대에서 비밀 매장을 운영하며 위조 상품을 팔아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한 업주 A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업장에는 정상적인 상품을 진열하고 비밀 매장에 명품 시계와 가방 등 위조 상품을 진열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년간 2억 5천만 원의 위조 상품을 팔아 1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위조 상품 1,200점, 시가 38억 2천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추가 범죄 수익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 지역이나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우선으로 이뤄집니다.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나 인터넷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행위, 집값 담합이나 허위 매물도 단속 대상입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에 적발된 부동산 불법 행위는 3,500건으로 이 가운데 1,300건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92건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최근 대형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서울시가 건설공사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합니다. 다음 달 28일까지 추진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규정 위반 여부와 안전보호시설 준수 여부, 지하 매설물 파손 여부와 안전보호구 착용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점검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되고 중대한 사항은 공사 중지와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서울시는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반복 점검은 물론 안전 취약 시기에 특별 안전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인천 원외재판부에 형사와 행정사건도 함께 운영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는 24일부터 인천지법 청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에 형사와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2개가 설치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인천지법 별관을 준공하고 법정과 사무공간 등을 확보해 이들 재판부를 증설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인천지법 측은 설명했습니다. 새로 설치된 재판부엔 부장판사 2명과 배석판사 4명 등이 배치됐습니다.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는 지난 2019년 설치됐으나 민사와 가사합의부 항소심 사건만 담당해왔습니다. 이번 재판부 증설로 인천에서 서울까지 항소심 형사 행정재판을 받으러 가야 했던 당사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형사 행정재판부 설치 이전에 제기된 항소 항고 사건은 인천재판부가 아닌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특수교육에 이어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 고교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마련합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3월 학교 현장 지원 강화 전담기구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전담기구에는 교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시교육청은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진행해 올해 상반기 안에 개선 과제를 도출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심리 지원 강화와 학생 안전 확보 방안 등도 전담기구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코레일 관광개발과 함께 DMZ 지역 관광지를 위주로 여행하는 이른바 광복 80호 DMZ 평화열차 운행을 다음 달 1일 시작합니다. 이번 관광상품은 코레일에서 운영 중인 열차 노선에 연계해 외국인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여행지로 꼽힌 DMZ 일대 관광지를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DMZ 평화열차 김포 코스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민통선 농촌복합문화체험관, 해안철책길 등을 중심으로 한 체험형 투어로 구성됐습니다. 또 군복을 입어보거나 외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 인기 드라마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했다고 김포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